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교정치료 시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핏은 교정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환자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임상 검사를 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체득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정 진단을 해서 문제 목록을 작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충치 및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정 치료하기 전에 먼저 치료를 해야만 할 것이에요. 이때 교정적인 문제 목록들을 나열을 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 교정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자의 동선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파노라마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 검사를 하게 되겠죠. 이런 임상 검사를 기반으로 환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체득을 하게 되겠죠. 맨 처음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합니다. 예전에는 파노라마 촬영하지 않고 환자와 먼저 직접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노라마를 먼저 촬영을 해서 파노라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항들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이 환자는 8세경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상하계 제1 유구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계 견치가 맹출 방향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어에서 환자의 구강 내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임상 검사를 통한 다음에 우리는 환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치료를 원하는 게 무엇이고 환자가 교정치료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아래턱이 나온 반대기압 환자, 그 다음에 위 앞니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는 이와 같이 전치부에 총생이 되어 있는 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교정치료를 할 것인가가 주안점이 됩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왜 교정치료를 해야만 하는가, 그 다음에 언제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가가 환자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정치료를 할 것인가는 다음의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상담에서는 왜 교정치료를 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하는 것이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에서는 1차 교정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2차 교정 치료를 하겠죠. 1차 교정 치료의 치료 목표는 턱 교정과 위 앞니 4개의 배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3급 부정교합 환자인 경우에 가장 좋은 치료 시기는 위 상하계 사전치가 맹출을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교정 치료는 예후가 양호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하계 제2 대구치가 맹출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 성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끝날 때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성장이 완료된 즈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면에 위 앞니가 돌출되어 있는 2급 부정교합인 환자에 있어서는 상하악 제1 소구치가 맹출한 다음에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비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2 유구치 공간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구치 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유치를 발치하면서 우리는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환자와 상담을 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환자는 교정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가 필요한지 모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정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환자의 턱의 위치, 치아의 경사도 등 각도 및 길이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환자들한테 주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형 계측을 통해서 치아의 크기 및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 상담이 끝난 후에 환자가 오케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교정 시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는 검사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오더 시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교정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세팔로 레터럴과 PA 엑스레이, 그 다음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그 다음에 상악 사전치 부위에 인트라오랄 엑스레이를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디 모델, 그 다음에 페이셜 앤 인트라오럴 포토를 촬영을 하게 되겠죠. 상악의 사전치 부위에서는 인트라오럴 엑스레이를 촬영을 합니다. 특히 상악의 사전치 부위에 매복된 치아 또한 뿌리가 짧은 치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병적인 소견을 우리는 캐치해야만 될 것이에요. 파노라마 상에서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중절치 부위에 뿌리가 짧은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트라오럴 엑스레이 상에서 보게 되면 특히 11번 치아, 21번 치아에서 뿌리가 짧은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자료 없이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교정치료 후에 만약에 뿌리가 짧아졌다, 이런 교정치료에 의해서 짧아졌다고 환자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환자의 파노라마 엑스레이 상에서 보게 되면 상악 중절치 부위에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트라오럴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상악 중절치 부위에 메지오덴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요새는 CT를 통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장 중인 환자에서 그 다음에 다발성 충치가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바이트 윙 엑스레이 필름을 좌우측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3급 부종교합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 10살에서 12살, 남자에서 12살에서 14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얘기는 사춘기 최대 성장 주변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핸드리스트 엑스레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성장이 지난 후에 또한 성장이 끝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핸드리스트 엑스레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핸드리스트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핸드리스트 엑스레이의 성장 양상에 대한 커브가 됩니다. 이때 사춘기 최대 성장 이전인지 이후인지 우리는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사춘기 최대 성장 이전인 경우에 있어서는 성장량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얼굴이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춘기 최대 성장 이후인 경우에 있어서는 얼굴 모습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또한 파노라마상에서 이와 같이 매복된 치아들 또한 과잉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CT 촬영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CT 촬영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발치할 때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T 촬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매복된 중절치, 견치, 그 다음에 소구치, 그 다음에 제2대구치, 또한 매복된 제3대구치, 그 다음에 수술교정 환자, 그 다음에 비대칭 환자, 그 다음에 TMD 있는 증에 있어서는 CT 촬영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3급 부종교합 환자인데 수술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니셜 엑스티오를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환자는 치료 후에 안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환자가 원하는 것은 3급 부종교합 환자인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까지의 얼굴 모습이 변화되는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정치료에서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니셜 STO를 한 다음에 큰 변화가 없으면 교정치료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니셜 STO를 한도 변화가 있으면 교정치료만 할 것인지 수술 교정을 할 것인지는 환자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 치료 전 측모 사진이 됩니다. 이니셜 STO를 하고 나서 보면 환자가 얼굴 모습이 많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은 당연히 위험한 수술이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런 얼굴 모습에 만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수술 교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환자인 경우에는 54.5세 환자로 상악 전치부에 돌출 및 스페이싱을 주소로 내어놨습니다. 파노라마 상에서 보면은 잇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잇몸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포켓 뎁스를 체크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상악 중절치 부위에 있어서는 11mm, 12mm, 9mm, 10mm, 8mm로 포켓 뎁스가 심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는 돌출입 및 그 다음에 상악 전치부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특히 42번 부위에 심한 총생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42번을 JH로 이동을 시킬 때 이 42번 부위에서 뿌리까지 JH로 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러한 42번 치아를 발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이 환자인 경우에서는 상악에서는 제1소구치, 하악에서는 좌측은 제2소구치, 우측은 측절치를 발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치아를 발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반드시 셋업 모델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셋업 모델을 통해서 우측의 교합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환자 치료 후에 보게 되면 셋업 모델과 비슷하게 교합이 된 양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구치 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셋업 모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치를 발치한 경우,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셋업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교정 환자 중에서는 턱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턱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TM 조인트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는 안면 비대칭 및 그 다음에 정중앙 변이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개굿이 하악 턱이 왼쪽으로 편이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TM 조인트 엑스레이 상에서 보게 되면은 왼쪽에서 개굿이 입을 과두가 움직임이 제한을 받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더욱더 좌측으로 정중앙이 변이가 될 것입니다. 또한 턱관절이 있거나 또한 수면 이갈이가 심한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브럭스 체커를 채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턱관절 증상이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터딜 모델 말고 이와 같이 마운팅된 모델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중앙이 삐뚤어진 환자들에 있어서는 교정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턱관절 치료를 할 건지가 고민이 됩니다. 그림에서 같이 정중앙이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경우 왼쪽 부분을 우리는 시프트 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측 부분을 난 시프트 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교합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시프트 사이드에 턱관절 증상이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저는 교정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 특별한 정상적인 교합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이완 측에서 턱관절 증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턱관절 치료를 먼저 하고서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의 자료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교정 진단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인 경우 좌우 비대칭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서블 트리트먼트 플랜을 하나, 두 개 정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3대고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술 교정이 필요한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도 좌우 비대칭 설명을 먼저 하고 우리는 교정 치료를 할 건지 수술 교정을 할 건지 먼저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교정 치료에 있어서는 수술 전 교정을 먼저 치료를 하고 수술 치료를 하고 수술 후 교정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증리에 따라서 선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3대고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교정 검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파노라마, 그 다음에 셋 분석, 그 다음에 모델 분석, 그 다음에 사진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정 진단이라는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 유튜브 강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